안녕하세요. 호스탁입니다. 오늘도 주식 뉴스 보다가 답답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희 엄마도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주가가 오르니까 계좌 보는 재미가 엄청 좋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처럼 시장이 흔들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창을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사람들이 왜 S&P 500 사라고 하는지 알겠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다들 S&P 500 사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S&P 500은 정확히 뭘까요? 주식 처음 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진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오늘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누가 오른 건데? 예를 들어 오늘 애플은 올랐어요. 테슬라는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오른 걸까요? 떨어진 걸까요? 그걸 보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평균 점수 같은 거예요. 학교 시험으로 비유해 볼게요. 어떤 학생은 100점 맞고 어떤 학생은 60점 맞아도 반평균 점수를 보면 오늘 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한국 대표 기업들의 평균 느낌이고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들의 평균 느낌, 나스닥은 IT 회사나 AI 회사처럼 기술 중심 회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장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S&P 500은 뭘까요? S&P 500은 미국에서 몸값이 큰 회사들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원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가 만든 지수라서 이름 앞에 S&P가 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기업 슈퍼스타들을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아니 500개의 회사 주식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사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ETF입니다. ETF는 쉽게 말하면 주식 모둠 세트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S&P 500 ETF 하나를 사면 애플도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아마존도 조금, 엔비디아도 조금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에 한 번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약간 햄버거 세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햄버거 단품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한 번에 담아놓은 세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보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SPY, VO, QQQ 이런 영어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처음엔 거의 암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ETF의 이름표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서 부르는 별명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005930이라는 숫자가 있고 애플도 AAPL이라는 이름표가 있잖아요. ITF도 똑같습니다. SPY나 VO는 S&P 500 ETF이고 QQQ는 나스닥 ETF입니다. 나스닥 ETF는 특히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중심 회사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땐 더 강하게 오르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떨어질 땐 움직임도 훨씬 더 큰 편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S&P 500 사라 이런 말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 회사에만 몰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주는 잘 맞추면 정말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 하나가 흔들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적, 뉴스, 금리, CEO 발언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려요. 처음엔 재밌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멘탈 게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은 조금 다릅니다. 500개 회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흔들려도 다른 회사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회사를 계속 맞추긴 어렵다면 미국 전체 성장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S&P 500은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연평균 약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매년 10%씩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해는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엄청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해 왔던 거죠. 나스닥은 기술 중심 회사들의 비중이 높아서 상승할 땐 더 강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신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지그재그한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S&P 500은 미국 전체의 대표팀 느낌이고 나스닥은 공격력 몰빵 성장주 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미국 ETF를 직접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는 게 좋나요? 사실 이것도 처음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라도 미국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도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ETF는 SPY, VO, QQQ 같은 것들이 있고 한국에도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미국 ETF의 장점은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거래가 훨씬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고 싶을 때 더 쉽게 사고 팔고 싶을 때도 더 쉽게 팔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도 많고 가장 원조 ETF 느낌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신 달러 환전이 필요하고 환율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구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 ETF는 원화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혜택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상품 구조를 잘 확인해야 하고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수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평균 점수 같은 개념이고 S&P 500은 미국에서 몸값이 큰 회사들을 모아놓은 지수, ETF는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담아놓은 주식 모둠 세트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사는 이유는 한 회사보다 미국 전체 성장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개별주가 잘 맞고 누군가는 ITF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